김양의 과학교실입니다. 오늘은 보일과 샤를의 법칙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먼저 보일의 법칙은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우면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는데 쉬운 예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에어바운스 같은 거 있죠? 여기 사람이 이렇게 뛰었어요. 그러면 에어바운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뛴 게 압력을 가한 거고요. 그래서 에어바운스가 밑으로 내려앉았어요. 즉, 부피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보일의 법칙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일의 법칙, 이제 공식으로 바로 넘어갈 건데요. 공식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 압력, 압1 곱하기 부1은 압2 곱하기 부2라는 건데요. 압1은 압력 1, 부1은 부피 1 이거요. 1, 2는 실제로 1을 곱한다, 2를 곱한다가 아니라 그냥 압력과 부피를 그냥 구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 다 다르니까요. 근데 이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온도가 일정. 온도는 같아야 합니다. 온도가 일정해야지만 이 공식이 성립을 합니다. 그럼 바로 샤를의 법칙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문제를 굳이 내보자면 문제가 엄청 쉬운데 예를 들어 압력 이 뭐 0도씨 1기압의 부피 400ml 그러면 0도씨 4기압일 때 부피는 얼마일까요? 지금 이 동영상을 잠깐 일시 정지하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아마 얼마 안 걸릴 겁니다. 위에 공식을 활용해 보세요. 이 공식. 네, 문제 다 푸셨나요? 그러면 압력 1, 부피 1, 압력 1을 이거라 하고 부피를 1을 이거로 하고 압력 2를 이걸로 하고 부피 2는 x라고 둡시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1 곱하기 400은 4 곱하기 x가 나와요. 그러면 400은 4 곱하기 x가 돼서 x는 100, 즉 따라서 답은 100ml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샤를의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샤를의 법칙은 온도와 부피가 비례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샤를의 법칙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네, 예상을 하셨듯이 바로 압력이 일정해야 합니다. 네, 보일의 법칙에서는 온도가 일정해야 하고 샤를의 법칙에선 압력이 일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샤를의 법칙은 그러면 예시를 들어보자면 찌그러진 탁구공이 있어요. 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어쨌든 이 찌그러진 탁구공을 끓는 물에 넣어요. 보글보글. 그러면 찌그러진 탁구공이 원상복구가 돼요. 왜 그럴까요? 탁구공 안은 기체로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피도 늘어나죠.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근데 끓는 물은 어때요?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면 온도가 즉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온도와 부피가 비례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기체의 부피가 늘어나요. 그러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탁구공이. 알겠죠? 그럼 이제
공식 알려줄게요. 이거 공식은 좀 약간 보일의 법칙보다 복잡하긴 하는데 그래도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공식은 VT는 VO 더하기 VO 곱하기 273분의 T가 되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쉽게 또 문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0도씨 1기압 일 때 부피가 400ml 입니다. 그러면 273도씨 1기압일 때 부피는 이거를 x라고 둘게요. 그러면 식은 x가 vt고 이 vt는 온도예요. 온도. 그리고 vo는 여기 O는 0도일 때 0도일 때 이 t는 온도. 그래서 t가 이걸 의미하고 이 vo는 이거. vo는 이 0도잖아요. 이걸 의미해요. 0도씨 1기압. 자, 그러면 다시 문제를 다시 풀러가 볼게요. x는 vt고요. 그리고 x는 vt고 다시 그리고 vo는 0도일 때잖아요. 0도일 때잖아. 그러니까 400ml가 vo가 됩니다. 그리고 t는 온도잖아요. 온도. 그러니까 t는 지금 저희가 구하는 273도가 되네요. 왜냐면 여기서 t가 지금 x가 vt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구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핑크색 부분을 보시면 VT 273도일 때 부피가 x예요. 그럼 t 자체는 273도여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이제 공식에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x는 400 더하기 400 곱하기 273분의 273입니다. 약분을 해주면 x는 400 더하기 400 따라서 x는 800 따라서 부피는 800ml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잠깐 얘기를 해드릴 건데 화학에서는 273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왜냐하면 분자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이게 움직이는데 이 온도가 내려갈수록 움직임이 덜 활발해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활발해져요. 사람도 약간 추우면 약간 움직이기 싫잖아요. 분자들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273도가 되잖아요. 그럼 분자들의 움직임이 아예 멈춰버려요. 이것을 절대 온도 단위는 켈빈을 씁니다. 이건 잠깐 참고해서 알아두시는데 화학에서 273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여서 꼭 외워두세요. 네, 그러면 이제 심화 문제를 풀어볼 건데 심화 문제는 27수치일 때 이거 1기압일 때 부피가 100ml일 때 x도씨 1기압일 때 부피가 300ml예요. 그럼 x를 구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약간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공식에 그냥 바로 대입만 하면 되네. 왜 심하지? 근데 심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V5잖아요. 5. 0도일 때. 그러니까 27도씨 1기압이라고 그냥 바로 무작정 V5에 넣으면 안 되고 0도씨 1기압일 때 100ml가 아닌 몇 ml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느냐를 먼저 구해야 해요. 그럼 이거는 샤르의 법칙을 공식을 사실 2번 사용해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0도씨 일기압일 때를 한번 확인을 구해볼 때 0도씨 일기압 즉 VO를 X 밀리리터라고 할게요. 그러면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100은 X 더하기 X 곱하기 273분의 27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산은 그냥 간단하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해보세요. 직접.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따라서 X는 91, 따라서 VO는 91ml가 돼요. 그럼 이제 VO를 구했으면 드디어 공식에 대입할 시간이 됐네요. 그러면 300은 91 더하기 91 곱하기 273분의 y가 되겠네요. 그러면 3분의 y는 209가 되고 따라서 y는 627. 따라서 답은 627도씨가 되네요. 이렇게 해서 보일과 샤를의 법칙 공식을 모두 알아냈는데요. 한 번 더 다시 꼭 복습을 해보시고 문제들도 몇 개 푸시면 금방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그럼 안녕.